종목 공감 코너 또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향후 성장성도 주목이 되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 이수철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짝 봤어요. 뭐 가지고 오셨나. 최근에 정말 이렇게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LED 업종입니다. 흔히 우리가 LED 그러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루멘스, 뭐 서울반도체 뭐 이런 업종들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직접적으로 LED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네. LED 시장이 교화됨으로써 LED 칩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세트로 1대1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하. 네, 오디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디텍이요? 네. 예. 오디텍은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7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및 센서 모듈, 시스템의 수직 계열화된 제품과 네. LED 응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디텍, LED 지금 1대1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네. 사실 매력적으로 들려요. 1대1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건데요. 오디텍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뭐 LED 업종 각광받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네네. 어떤 걸 오디텍에서 만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오디텍의 사업 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텍의 매출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 61%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 제조를 통해서 일반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광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사업 부분은 지금 보면 삼성전자 외 약 70여 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너 다이오드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LED 칩은 사파이어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파이어가 주 원료인데 사파이어의 물리적 특성은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그 정전기가 닿게 되면 이 사파이어가 약해지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ED 칩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네. 이 제너 다이오드가 전기가 구동될 때 발생되는 정전기를 흡수를 해서 LED 칩을 보호하게 되는 것으로서 외부 충격을 방지해서 불량을 제로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LED 칩 한 개가 생산될 때 이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1대1 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LED 생산량하고 성장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필수 부품이다. 아하. LED 시장 같은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24%에 해당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LED 시장의 성장과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묶어서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업 부분이 반도체 부분을 설계를 해주셨어요. 지금 LED 칩, 그러니까 제너 다이오드 단어가 또 새로운 단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네요. 그 LED 칩 자체가 워낙 정전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켜주는 제너 다이오드가 필수적인 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나 LED 시장 성장과 똑같이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매출 비중 61%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두 번째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센서 부분입니다. 센서 부분은 매출 비중 37%인데 광 소자나 광 센서, 센서 패키지, 센서 모듈, LED 응용 등을 통해서 광 센서나 에이리어 센서, 도로교통 시스템, LED 식물 공장, 광 응용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를 위시하여 약 170여 개 업체와 거래 중인데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교통 요금 징수를 한다 하거나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투자 포인트 관련돼서 센서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센서라는 부분 얼핏 들어도 민감해 보입니다. 그 민감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니까 또 얼마나 또 기술력을 요할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기술력으로 지금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LED 산업 그렇게 떠오르는 얼핏 한 번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떠오르는 순서로 줄 세워라 그랬을 때 오디텍이 1, 2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오디텍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도 오디텍이 다른 LED 관련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저희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놓고 봤을 때 오디텍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장하는 LED 산업
에 관련돼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그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반도체면 서울 반도체, LG 이노텍이면 LG 이노텍, 삼성 LED가 이제 삼성전자에 흡수가 되죠. 삼성전자. 네. 그리고 뭐 루멘스 이런 식으로 주요 LED 업체하고 골고루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인 것이죠. IT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뭐 LG 전자 향이다, 삼성전자 향이다 해서 좀 이렇게 편향된 매출 비중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네. 오디텍 같은 경우는 LED와 관련된 공용 부품으로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그 제너다이오드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90%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처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매출이 825억 원이었는데 영업 원이 예. 105억 원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인데 이런 그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디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라인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라인 장비를 자체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네. 일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설계하고 네. 그것과 관련된 공정, 패키지, 시스템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게다가 그것을 만드는 장비까지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그 제너다이오드와 관련된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주 원재료로 할 수 있는 그 5인치 웨이퍼를 일본에서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 그 엔화 환율 변화에 따라서 작년보다도 약 15% 정도 원가 예.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 센서 산업 부분의 성장성인데 네. 설립 당시서부터 센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이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TV가 동작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 인식, 음성 인식, 지문 인식 등 센서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 테마가 있을 때는 오디텍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동작 인식 센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확대가 됨으로써 그 오디텍은 수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디텍이 새롭게 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린터 소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조도형 광 센서 부분도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의 양이 얼마인지, 빛의 태양광의 양이, 네. 온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다 측정해서 스마트 카가 되기 위한 필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방위 산업 및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방면으로 진출 예정인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재무를 놓고 봤을 때 우량한 재무 구조를 저희가 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약 15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예. 있는 상황에서 네네. 부채 비율도 16%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군요. 저는 한두 개 소개해 주실 줄 알았지만 5가지 넘게 나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금 기업 계열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수출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회사여서 네네. 오히려 지금 엔화약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원자료를 수입해 오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약세의 수혜 업종이다라는 해석까지 함께 덧붙여졌던 것 네. 같습니다. 그 수출 비중 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엔화약세라. 왜냐하면 회사가 환화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과거처럼 키코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은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일단 1,000억 원이 넘는 회사이기는 한데 거래량이 제가 솔직하게 지금 보니까 네. 썩 많다. 개인분들한테 저기요 이거 좀 봐보세요라고 소개하기에는 거래량이 다소 적은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주가도 최근에 뭐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가 짚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고 향후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그 오디텍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은 것을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예. 반대로 이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거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장기 투자가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뇌동매매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세 하단의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주에 연중 최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숨고르기 조정 중인데 네. 우상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 뭐 오늘 뭐 어떤 장외 악재
뭐 지금 북한 때문에 뭐 시끄럽기도 하지만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갑자기 그 땡처리 물건이다 해서 저가에 주수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바라보면서 예.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3,000원 대응하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으로 단기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건가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오늘 사고 팔고 할 필요 없는 네네. 거니까요. 그만큼 성장성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제시해 주신 17,000원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공감 오디텍 살펴봤고요. 함께한 분은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